네,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올해 주식 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다고 하셔서 그 용어를 먼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용어인지 우리 배워보고 갈까요? 예, 올해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ESG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예. ESG라고 부르는데요. 예. 보통 쉽게 말하면 착한 투자가 돈을 번다. 착한 이렇게 투자가.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착한이라는 용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건지 좀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예, 우리가 과거 기업들이라든지 무슨 뭐 조그만 상점을 하더라도 네. 일단 이윤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익을 내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좋은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투자의 중요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 ESG 지금 투자라고 지금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라는 단어가 어떤 투자 상품들 앞에 그렇게 붙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보통 하고 ESG 상품들이라는 것들을 펀드를 가입한다든지 하실 때 보면은 이 상품은 ESG에 투자하는 상품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ETF 같은 경우에도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 이런 거를 증시에서 구매를 할 때도 옆에 표시들이 보면 요즘에 표시들이 다 돼 있군요. ETF라고 조금씩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살펴보시면은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ESG인지 아닌지를 좀 어느 정도 쉽게 구분하실 수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수단이 뭐가 중요하느냐,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이 수익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환경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이런 다양한 면에 있어서 고려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전에 주식 투자에서 한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요. 퍼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퍼라는 것이 주가 수익 배율이라는 건데 네. 내가 얼마나 PER이네요. 내가 이 기업이 얼마나 벌었냐와 몇 배를 곱해가지고 예. 보통 주가를 산정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근데 또 그 외에 또 뭐 자기자산 비율이라든지 뭐 주당 순위 이런 것들을 재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주식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 ESG에 대한 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예.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지수가 있나요? 그 표준. 지수라고 딱 뽑아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네. 보통 이것들을 이제 각 기업들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보통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예. 판단을 하면서 이 기업이 ESG를 좀 아는 기업이다, 뭐 ESG를 하는 기업이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정도만. 간단한 경우가 네.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미국에서 정유사로 많이 쓰는 예. 엑손 같은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엑손이 2010년 초반도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기업했던 회사거든요. 전체 통틀어서요. 지금은 애플이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같은 경우도 가장 시가총액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 엑손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 사이에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특히 심지어 작년에는 다우존스 30 지수에서도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증시 지표가 이 다우 지수인데 여기서 빠졌다는 거는 이 회사가 미국 대표 기업에서 사실상 탈락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뜻이군요. 이 대표적인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일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단 첫 번째로 뭐 가장 유가가 빠진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석유 시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렇죠. 엑손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거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사는 환경에 나쁜 회사다, 앞으로 우리 지구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냥 네네네. 투자를 포기하는 거군요. 예.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걸로 응수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빠진 걸 겹치면서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지금은 최근에는 엑슨모빌 주식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다우지수에도 쉐브론 같은 기업은 남아 있는데 예. 이 오히려 제일 컸던 이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점점 잊혀져 가는 기업이 그렇게 되고 됐군요. 있죠. 특히 그럼, 또 엑손 예. 같은 경우는 원유 유출 사고도 있었고 또 뭐 우리 기업에 보면은 환경에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뉴스로 남아 있는 기업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점점 어느 순간 투자 주류에서 밀려나는 기업이 돼버린 그렇게 거죠. 됐군요. 같은 정유 회사더라도 근데 이렇게 환경에 신경 쓰는 회사들은 있다는 거죠. 네, 조금씩 있죠. 그리고 아, 정유회사들도 그렇고 특히 정유회사의 주인이었던 뭐 해외 이제 유럽의 국가들의 예. 국보 펀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자금을 모아서 네네.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들도 점점 유전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석유화학 기업에서 손을 빼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성향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화학 기업, 석유 개발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화석 연료에 대한 관심들도 줄어들고 점점 이제 소비도 줄어들 거면 앞으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에 대비해서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사우디 왕세자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거기는 그게 주 수입원이잖아요. 네, 사우디 왕세자가 취임을 한 이후에 네. 비전 2030이라고 예. 사우디를 관광, 뭐 제조 아, 그런 산업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개혁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사우디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뭐 여성 인권 신장이라든지 맞아요. 뭐 그쵸. 그런 과거에 못 봤던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뉴스들이 이제 특히 또 사우디가 또 관광을 또 개방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우디에 가려면은 비자 받기도 쉽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런 관광을 되게 또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들이 그렇군요. 이 석유 산업 이후에 살아남기 위한 그렇겠죠. 변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도 만약에 정말 똑똑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뭔가 네. 다시 다른 살길들을. 지금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들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언젠가는 화석연료 자체를 아예 쓰지 않는 시대가 오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뭐 꼭 그렇게 반정하기도 쉽지 않은 게 네. 뭐 완전히 사용할 수 않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과거에 뭐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시대는 벌써 기름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그런 했는데 건 있죠.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석탄 같은 경우는 거의 사라졌잖아요. 연탄을 석탄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네, 사라지고 있는 걸 보면 정유 쪽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이런 회사들은 점점 사양길을 걷고 있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뭐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네. 호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광산 국가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뭐 철, 석탄 이런 걸로 수출을 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데요. 보통 네. 그래서 철광석 값이 오르면은 호주 경제가 살아난다. 아. 또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호주에 있는 세계 최대 광산 기업이 있습니다. 리오틴토라고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은 오래된 선사 유적지를 폭발을 해서 채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또 이 주주들 투자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걸 중단해라 그렇지. 그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해에 있던 일입니다. 결국 진짜요? 최고 불과- 경영자가 물러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ESG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는 걸 지금 알 수 있고요. 네. 꼭 이것이 투자자들만의 요구만이 아니고 네.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좋은 ESG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럼 어느 기업이 이 기업들이 운영하는 전체 프로세스에서도 ESG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부품이라든지 원료를 구입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거래선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대표적인 예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 뭐 우리나라 한국의 LG전자에다가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번 제출해 달라. 이게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조금씩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최근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를 또 사용했다는 네. 증명을 보내라는 걸 또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가장 크게 성공하고 있는 그 반도체 업체 중에 대만의 TSMC라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업종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업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전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 전력 회사들도 반도체 회사에는 전기를 직접 제공하고 네. 특별히 관리하는데요. 이런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전기를 공급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라고 나섰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대만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어느 나라가 됐건 만약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지만 어쨌든 생산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데 그 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아니면 환경 오염을 줄이는 그런 생산 라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과 계약할 수 없다라는 단계도 되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특히 계약을 사업적 계약도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그 라인까지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보통 이 보고서를 받습니다. 보통 이 기업들이 이런 ESG 관련이라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보고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기업들의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ESG 투자를 촉발시킨 게 작년에 미국의 가장 큰 투자 회사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네. 이 회사가 작년에 25% 이상 수익을 화석 연료로 창출하는 기업들은 예? 네,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상장사들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뭐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 철강, 화학, 뭐 에너지 등등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비상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대로라면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4분의 1 이상의 이익을 냈으면은 이 회사의 투자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거나 했을 경우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냥 망하는 거네요. 네,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기업 경영진의 평가와 바로 연결되고 향후 실적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특히 또 이 재밌는 점은 네. 이번 미국에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예. 이 회사에 있던 경영진들이 지금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 국가경제위원장이라든지 내각에 그러니까 네, 포함이 예. 됐다는 얘기네요. 뭐 재무부 부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예 직접적으로 이 정부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러다 전체적인 미국 정책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예, 정책 있다는 자체에 얘기네요. 영향을 받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뭘 애초에 정부에 일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예. 이 펀드 회사가 이분들을 스카우트해서 또 근무를 하게 한 후에 정부로 좀 다시 복귀하게 된 거거든요. 이 회사의 펀드의 투자 철학이 사실상 이 정부의 철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경제자문으로 임명된 마이크 파일이라는 이 블랙록의 임원을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분도 올해 투자 중심으로 예. ESG를 투자해야 된다.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인터뷰 이후에 이분이 백악관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셨군요. 네네네. 확실히 네. 뭐 이렇게 미리 내다보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굉장히 미국 정책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겠네요, 앞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지난주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취임을 했고 첫날 내놓은 게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가입하겠다. 그랬죠. 취임하고 5시간 만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맞아요. 이 친환경 정책 자체도 벌써 이 ESG 투자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아마 기후 변경 변화에 대한 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또 예고가 돼 있고요. 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이슈를 다루는 포럼이 있습니다. 아, 예. 주요 각 국가의 전 세계 정상들도 다 참석을 하는데 이 행사에서도 아마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존 켈리 기후 변화 특사도 예, 이번에 예.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하나로 상황이 ESG로 투자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국도 그렇게 기후 변화 관련한 그 부서가 하나 따로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직 없죠. 제가 기억하기엔 아직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일부 미국은 그렇게 나가고 정책적으로 있는데. 예. 정부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아마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투자가 어느 정도나 활발한지 좀 살펴볼까요? 이 관련해서. 네, 제가 좀 지표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네. 좀 오기 전까지 찾아봤더니 지난해 전 세계에서 ESG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네. 그러니까 ETF 투자 금액이 223%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2배 이상이 늘어나는. 네네. 그래서 그 총 금액은 1,893억 달러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한 9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이들 펀드에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 ETF의 종류도 200개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ETF라는 게 상장 지수 펀드. 예,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증시에서 살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200개나 늘었다는 거는 ESG 투자에 네. 굉장히 관심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또 성과도 굉장히 높았는데 지난해 가장 수익이 높았던 10개 ETF 중에 5개가 ESG 투자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꼭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격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ESG 투자들이 지난해 주식이 많이 올랐던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많이 투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또 자세히 열어보면은 이런 ESG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기업이었던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뭐 애플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뭐 팬데믹 이후에 뭐 수혜도 있었지만은 네네.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그런. 있었던 것도 사전적인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투자 자산 중에 ESG를 적용한 투자 규모가 예. 2018년에는 한 33%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올해는 한 50%를 넘고 와. 2030년에는 뭐 그냥 대부분의 투자가 다 이 ESG를 반영한 투자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안에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 앞으로는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지배 구조도 부실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존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사회 부분 같은 경우는 인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인권도 들어가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강조하지만은 예. 중국에서 신장 지구에서 아, 맞습니다. 뭐 인권이 뭐 침해당했다는 예. 미국의 지적들이 많은데요. 예. 뭐 트럼프 정부에서 나왔던 얘기지만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약 신장 지구에서 나왔던 물건을 구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가 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수도 있고 네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강제 노동이라든지 그런 게 많죠. 인권 침해로서 이루어진 그런 원자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어린 아이들을 네, 대상으로 그럴 수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제대로 임금을 안 준다든지 맞아요. 그런 원자재를 수출하는 그 국가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예. 당연히 빨간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ESG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나라들은 국가 정책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겠어요. 어떤 그렇죠. 전 세계와의 무역을 위해서 내 네네. 나라의 정책을 바꿔야 하는. 그러면 당연히 좀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나라들도 어떤 선진국과 같은 그런 인권 면에 있어서의 정책 변화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네, 아무래도 이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네. 지금 세계에 관여하겠다고 다시 또 천명하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와에서 고립주의가 나 미국만 생각하겠다 해서 이제 다 같이 함께 가자는 정치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느 나라든지 이런 인권이라든지 환경을 같이 고려하지 가야 되는 않았다가는 그- 앞으로 세계 무역에서 도태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건 또 그 국가의 어떤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들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개인이 이 SG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ESG 상품이라든지 관련 주식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거래하시는 딜러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시면은 내가 가진 펀드라든지 그걸 투자하고 싶으실 때 네. 과연 이게 ESG에 관련된 상품인가라는 걸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펀드라는 것들이 항상 시대의 흐름을 꼭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경우에 갈아타시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창고에 가셔서든지 아니면 직접 찾으셔서 가지고 예. 이것이 내가 가입하려는 투자 상품이 예. ESG에 대한 투자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ESG에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지난해 가장 ESG 종목을 해서 인기 있었던 것이 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예. PC용하고 자동차용으로 된 관련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느 회사예요? 어느 나라에 있는 회사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요. 엔비디아 또- 있는 거. 또 재미있는 것이 풀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많이 구입이 됐던 예. 그 가정용 수영장을 만드는 아.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도 ESG 투자의 대상으로 지난해 꼽히면서 그래요. 애초에 코비드 때문에 수혜를 입었기도 했지만은 아, ESG라는 이런 타이틀을 같이 달면서 그래요.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풀을 생산하는 네네네. 그게 이게 왜 비닐 천 같은 걸로 임시로 만드는 풀 네네네.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풀들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보면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예. 어도비 우리가 많이 쓰는 PDF를 하는 어도비 이런 기업들도 ESG 종목으로 추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기업들 외에도 예. 다양한 ESG 관련 상품이라든지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구글에 검색하시면서 ESG 스탁 이렇게만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ESG 앞으로 뭐 10년 안에 무려 95%나 점유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려면 ESG라는 단어 굉장히 꼭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어디를 이게 투자하시든. 향후 10년이 아니라 예. 우리가 받고 있는 세상을 볼 때 예, 예. 이런 방향은 확실해 보이니까 이런 방향이 보일 때는 그 방향과 그렇죠. 함께 같이 가시는 게 로켓을 타라고 그러셨죠. 예, 로켓을 한번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이것이 로켓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의 로켓 ESG라는 거. 오늘 새로운 단어도 알았고 이게 착한 투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뭐 투자하실 때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백종민 특파원이었습니다.